연봉 250억 사나이 등극 김민재. 한 축구 선수 역대 최다 연봉 바이에른 뮌헨 탑5는 실패.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능통한 독일 빌트 소속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17일 한국 시간 현재 뮌헨 선수단의 연봉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뮌헨이 선수들에게 너무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B클럽은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라며 스포르트 빌트는 뮌헨 선수들의 연봉을 알고 있고 그중 일부는 매우 놀랍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공개한 뮌헨 선수단의 연봉 순위에서 반가운 이름도 찾아볼 수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이다. 김민재는 1,700만 유로, 약 250억 원, 라는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의 구단에선 최연봉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이지만 뮌헨 선수단 내에선 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영예의 1위는 2,400만 유로, 약 353억 원, 해리 케인이다. 그 뒤를 2,000만 유로, 약 294억 원, 마누엘 노이어, 르로이 자네, 조슈아 키미히, 1,900만 유로, 약 279억 원, 킹슬리 코망, 세르주 그나브리, 1,700만 유로, 약 250억 원, 김민재, 토마스 밀러, 레온 고레츠카가 이었다. 뮌헨 연봉 순위 탑 7은 대부분 구단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 2명의 예외가 있다. 바로 케인과 김민재다. 김민재는 2022-23 시즌 나폴리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구단을 33년 만에 세리에 A 정상으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김민재는 리그 올해의 수비수에 등극하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샀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책정한 바이아웃 계약이 있었던 탓에 한 시즌 만에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던 뮌헨 이적에 성공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등 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 구단들이 김민재에게 적극 관심을 보냈다. 이에 뮌헨 역시 영입 레이스에 합류해 거액의 연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는 뮌헨 합류 후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주전 수비수로 등극했다. 이후 아시안컵 대표팀 차출을 전후 지난 시즌 막판 에릭 다이어, 마타이스 더 리흐트 등의 주전 자리를 내주기도 했으나 올 시즌 신임 감독 뱅상 콤파니가 부임한 이래 붙박이 핵심 자원으로 거듭났다. 한편 매체 보도대로라면 김민재는 한국 축구 선수 역대 최고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2위는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으로 영국 유력 매체들에 따르면 손흥민은 180억 안팎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위 태클성 공볼경합 등 모두 1위 김민재. 키커는 부상질 선수와 비교, 부질없는 비난 설상가상 미니 한일전 장상.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9일 니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버쿠젠과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홈 경기를 펼친다.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분데스리가 역사상 첫 무패 우승을 달성하며 뮌헨의 12연패 행진을 막았다. 이번 시즌에는 초반 3승 1패부터 패배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강팀이다. 키커는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맞대결의 전력을 평가했다. 키커는 바이에른 뮌헨이 반격을 원한다.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12년 연속 리그 우승이 레버쿠젠에 의해 깨지면서 독일 축구 서열이 흔들렸다며 돌 시즌엔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 라고 물음을 던졌다. 키커는 센터백 부문에서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바이에른 뮌헨보다 조나단 타, 에드몽 탑소바,
피에로 인카피에로 구성된 레버쿠젠의 3백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했다. 키커는 콤파니 감독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를 좋아한다. 따라서 에릭 다이어 대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나서고 있다 하면서 물론 바이에른 뮌헨은 볼프스부르크와 개막전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레버쿠젠과 대결서 다시 한번 능력을 점검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키커는 김민재는 패스 퀄리티와 볼 관수 능력이 떨어진다. 우파메카노는 실력 좋고 안정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중족골 부상에서 회복 중인 이토 히로키가 대체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TZ는 브레멘전 활약을 선보인 김민재를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며 최고 평점을 부여했다. TZ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며 김민재는 리그에서 태클 성공률 66.7%로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놀라워하기도 했다. 또한 TZ는 김민재가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최다 승리 21회를 기록 중이라고 강조했다. 키커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정상에 오른 레버쿠젠의 수비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키커는 조나단 타는 독일 최고의 수비수이자 확실한 수비 리더다. 탑소바도 리그 최고의 게임 오프너로 인정받고 있다. 인카피에는 꾸준함의 대명사다라며 부파메카노 같은 탑급 레벨의 선수가 항상 흔들리는 뮌헨보다 레버쿠젠 3백의 호흡이 더욱 훌륭하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개막전서 실수를 범했다. 후반 10분 상대에게 볼을 빼앗겼고 실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민재는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오고 있었다. 2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깔끔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풀타임을 뛰며 걷어내기 5회. 공중볼 경합 승리 5회 등 안정적인 수비와 패스 성공률은 95%, 115-121에 달했다. 이날 경기 기장 많이 패스를 성공한 선수도 김민재 115회였다. 직전 4라운드 브레멘전에서도 철벽 수비를 과시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중볼 경합 성공 5회, 태클 2회 성공 등을 올렸다. 두 기록 모두 성공률 100%였다. 또 가로채기 3회, 걷어내기 2회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도 92%로 높았다. 키커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미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사무국의 칭찬을 받았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지난 24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라운드 2주의 팀을 발표했는데 뮌헨 센터백 단짝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가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21일 독일 브레멘 베른베스트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브레멘과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 소화하며 팀의 5대0 대승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공을 117번 터치하면서 패스 성공률 92%, 10분의 97 5회, 공격 지역 패스 11회, 걷어내기 2회,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3회, 수비적 행동 7회, 회복 3회 등을 기록했다. 특히 김민재는 볼 뺏김 0회, 태클 성공률 100%, D분의 2회, 지상볼 경합 성공률 100%, D분의 2회,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5분의 5회 등 미친 스탯을 자랑했다. 초반부터 김민재는 적극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전반 18분 브레멘의 공격을 막았다. 자칫 통과됐으면 위험할 뻔했던 브레멘의 패스를 빠르게 낚아채 역습을 시도했다. 뮌헨의 공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 공격을 미연에 차단한 김민재의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의 수비는 위넨이 5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던 후반 37분에 나왔다. 골을 막아낸 것이나 다름없는 수비를 보여줬다. 위넨 골키퍼 바로 앞에 서 있던 브레멘의 교체 선수 키케 토프가 오른쪽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받아내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오른발을 쭉 뻗어 먼저 공을 소유했다. 토프는 그런 김민재를 뒤쫓았지만 그의 스피드를 당해내지 못했다. 김민재의 만점 수비. 설상가상 바이엘은 위넨에서 미니 한일전을 만들었다. 물론 김민재가 레버쿠젠과 경기서 능력을 선보이면 된다. 키커의 쓸데없는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우면 된다. 3. 황인범과 사랑에 빠졌다. 아약스가 탐낸 이유 있었네. 네덜란드 적응 끝. 황인범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레버쿠젠과의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1라운드부터 맹위를 떨쳤다. 페예노르트는 레버쿠젠의 전력차를 노출하며 0대4로 패배했으나 황인범만큼은 빛났다. 선발 출전하여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황인범은 공수양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도맡아 팀의 빌드업을 주로 진행했고 수비 가담도 성실히 했다. 네덜란드 1908 베넬은 페예노르트는 부진했지만 황인범은 홀로 빛났다. 프리스케 감독이 경기 초반부터 황인범을 기용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라며 호평을 남긴 바 있다. 이후 두 번째 경기에서도 황인범은 자신이 왜 페예노르트에 왔는지 여실히 입증했다. 지난 22일 브레다전에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여 팀의 2대0 승리의 주역이 됐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공수양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경기 조율 능력도 돋보였다. 90분 동안 패스 성공률 82%, 65분에 53. 기회 창출 3회. 슈팅 4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12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파트마브는 황인범에게 평점 8.3점을 부여했다. 브라이언 프리스케 페예노르트 감독도 정말 훌륭했다라며 박수를 보내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황인범의 좋은 활약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2주의 팀 선정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매체 ESPN은 2주의 팀에 황인범을 포함했다. 네덜란드 사커뉴스는 아약스 팬으로 유명한 다니엘 클리원의 반응을 전했다. 클리원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약스 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매체는 페예노르트를 향한 아약스의 질투다. 클리원은 하드글라스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질투심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클리원은 지번 주말에 비교를 많이 했다. 아약스의 미드필더가 보인다. 그다지 강력한 미드필더는 아니다. 이후에 브레다전 페예노르트 선수들을 보았다. 나는 황인범과 사랑에 빠졌다. 단지 페예노르트의 미드필더가 정말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지난주 UCL 패배 이후 그들이 사과한 부분, 남긴 것, 개선점, 전술적 분석 등 모두 보았다라고 말하며 황인범을 극찬했다. 황인범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페예노르트로 이적하기 전 아약스의 관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영입전에서 승리한 팀은 페예노르트였다.